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발표한 2018 학생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1년 사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 군사 또는 독재 인물이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17.4%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친근감 지수가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변화하는 남북관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 통일교육센터 황기식 사무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그리고 지난 5월이었죠. 통일부 산하기관인 부산 통일교육센터의 사무처장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뭐 2배, 3배로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일단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그렇게 교수로서 또 사무처장으로서 바쁠 것 같다고 질문해 주시니까 마음이 네. 한결 편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또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은 강의와 연구와 또 학생들 지도까지 다 하면서 이 센터 업무를 또 사무처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엑스트라 업무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바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상당히 그 맡은 업무가 우리 또 부산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통일이 중요한 거 알리는 그런 업무의 직책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보내고 또 시작을 해야 될게요. 이러한 통일교육 활동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하셨다면서요. 알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2년 전이었죠. 2017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산 지역의 통일 교육의 활성화에 상당히 그 수고 많았다라는 네. 격려의 의미로 대통령 표창을 주시더라고요. 네. 시계도 받고요. 오늘 차고 오신 시계가 혹시 아니 그거 또 잃어버릴까봐 잘 보관하고 계시군요. 네. 그런 저는 그 대통령 표창은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방송으로만 또 보고 있다가 막상 또 이렇게 그 지역에서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그 교수까지도 불러서 이렇게 대통령 격려를 해주시니까 네. 이런 게 또 표창의 힘인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통일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예. 게다가 그만큼 활동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상도 받으셨고 또 그러면은 이번에 5월에 다시 취임하신 것은 재임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2014년부터 네, 2017년까지 같은 통일교육센터에 사무처장으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수 연구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영국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직을 내려놨다가 네. 지금 돌아와서 다시 맡았습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맡으니까 더 의미가 새롭고요. 네. 그때 그 대통령께서 주신 표창이 또 앞으로 한 번 더 맡으면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였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국제대학원 교수와 통일교육센터의 사무처장, 뭐 그다지 큰 연관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일반 그 학생들도 그렇고요. 네. 동료 교수님들도 그렇고 통일 교육이다.
아니면 통일 관련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회과의 그 특정 학과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통일 교육은 특히 학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은 과거처럼 그냥 한반도 정세만 가르친다거나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뭐 어떤 그런 정치학적인 개념만 가르쳐 갖고는 네. 학생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아하.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요즘 학교에서 하는 통일학이나 통일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한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까? 북한의 경찰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과들끼리 연합해서 어떤 그런 융합적인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 교육이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통일은 앞으로 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외 사례는 뭐가 있을까?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네. 이 통일 교육하고 또 연결되는 고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대가 또 변화함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통일을 받아들이는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교수로서 또 사무처장으로서 학생들과 생활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20대가 또 느끼고 있는 통일에 대한 개념은 아무래도 기성세대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20대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 어떻습니까? 정확한 말씀인데요. 저도 그게 참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저희 부모님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테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상 통일 교육이라는 단어가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그 한민족이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 한민족이고 수많은 역사 동안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너무 맞다라고 미리부터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게 네.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원래부터 요즘 20대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네. 이게 뭐라고 서구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질문이 날아옵니다. 네. 교수님 그거 왜 그래야 되죠? 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됩니까? 영어로 하면은 one nation must have one state. 네. 이 공식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민족들은 전부 하나의 국가가 돼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도 하나의 국가가 돼야 네. 되고.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정보와 많은 세계화와 어떤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학생들도 이런 폭넓은 사고를 하는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그 당위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되고 분단국으로 있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이익들, 네.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하나의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어떤 이점들이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점이나 장점들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통일교육센터 역할이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좀 연세가 드신 분이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더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교류는 하되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죠. 하시는 분들도 네. 꽤 계시더라고요. 과거 저희들 학교에서도 과거 이제 소독 사례를 자주 얘기를 네. 하는데 소독에서도 교육자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이 분단의 시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질수록 네. 분단을 경험하지 못했던 소독의 신세대들이 왜 그러면 동독하고 우리하고 하나의 통일이 돼야 되냐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된 정책의 관심사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또 어떤 인식의 개념이 또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통일 교육의 또 중요성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고요. 그런 만큼 센터의 또 사무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전선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통일 교육의 불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네네. 저희들은
이 통일부가 통일교육센터를 부산만 지정한 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다가 이제 그 지정을 하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대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남대학교에 있고 충남센터, 전북센터 이렇게 17개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그 사무처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예, 각자의 관심사라든지 누가 어떤 정책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거리적으로 가장 멀기 때문인지 네. 부산이 통일교육이나 그 관심에 대해서는 가장 불모지가 아니냐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자존심 상하셨겠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먼 것은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통일교육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센터는 그럼 강원센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네, 네.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리적인 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것은 무시 못 하겠지만 그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 우리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뭐 정치 경제적으로나 제2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네. 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제1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상당한 통일 관련한 유적지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전쟁 때 임시 수도 그렇죠. 역할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삼복도로라든지 임시 수도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젊은 학생들에게 타 도시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센터로, 우리 부산으로 이제 그런 통일 관련 견학을 올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현재 그 통일 교육의 핵심은 과거에 통일이 안 됐을 때 전쟁을 했을 때 이런 그 현실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남한이 얼마만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러면 우리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해운대의 그 고층 빌딩 네. 이런 거는 그렇죠. 다른 시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큰 경제 발전의 업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잘 융합시켜서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는 어떤 그런 융합적인 통일 교육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부산 통일교육센터를 저에게 맡겼다 이런 생각도. 네. 그러한 장소들을 잘 활용하셔서 통일 교육을 한다면 보다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도 되고요. 그럼 뭐 가장 이제 원천적인 그런 질문인데 부산 통일교육센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네. 그 말씀부터 드렸어야 되는 건데요. 네. 예, 아까 그 통일부가 그 전국 시도에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통일 교육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대학교에 위탁했을 뿐이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대한 통일 교육하고 일반 직장인과 사회인에 대한 통일 교육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부가 어느 정도는 지정된 어떤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어떤 성격의 통일 교육을 좀 전문가를 파견해서 네. 학생들에게 일반 선생님한테 하고 좀 다른 그런 전문적인 통일 교육을 시켜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는 어떤 포럼을 좀 1년에 몇 번 정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센터에 또 각 그 자기 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또 자율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산을 신청을 하면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맞는 어떤 그런 평화 포럼을 개최한다거나 네. 그런 걸 하고 우리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특색에 맞는 그런 통일 관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율성이랄까?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산 통일교육센터만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센터와 좀 비교돼서 네네.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그 각 시도의 그 사무처장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구 센터의 사무처장을 만나 보니까 네. 대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통일교육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데프리카 투어라는 그런 걸 만드는데 네. 그래서 그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 더운 도시니까요. 네.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고 또 아까 그 임시 수도의 어떤 그 경험이 있고 또 이제 해양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또 아까 그 통일교육의 불모지라라는 그런 것도 참 설득력이 있는 게 이미 그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그 탈북자로 이루어진 예술인들의 그 공연 같은 걸 하면은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어떤 언론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많이 그런 경험 공연들을 볼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호응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예술인들의 공연 이렇게 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그 500석, 600석을 꽉 메우고 표를 더 구할 수 없나 네. 이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거꾸로 말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부산 통일교육센터에서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 행사라든가 활동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맞습니다. 그 판문점 견학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그 부산 지역의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경험이 또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도 주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강원도민들에게 판문점 견학까지 하라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 견학 이런 거를 좀 올해 말씀하신 임정 100주년이라든지 분단 72주년, 3주년을 기념해서 좀 그런 견학의 기회를 부산 시민들을 위해 좀 넓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임시정부 청사를 그 북중 접경 지역을 한번 방문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에게 선발을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센터가 주관이 돼서 그런 북중 접경 지역을 찾아볼 수 있는 임정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해서 통일부 예산 지원을 좀 네. 요청한다거나 이런 게 제가 올 한 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저도 그 판문점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네. 작년 8월이었잖아요.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네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 분계선을 한 다리로 딱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와 정말 이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어떤 판문점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우리가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만큼 통일에 대한 인식들 변화하는 가운데 통일 교육에 대한 그런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젊은 층들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내려면은 과거처럼 어떤 그런 강의식만 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현장 견학이랄까. 또 현장 견학도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하고 강의하고 맞물리면은 크게 호응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네. 경남 지역도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제 포로 수용소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또 학생들이 쉽게 다녀올 수 있고 네. 이미 또 많은 다녀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엮어서는 부산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적절한 어떤 그런 학생들에게 맞는 그 변화에 맞는 어떤 교재랄까 이런 개발을 또 한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좀 쉽게 그 기회를 넓혀야겠다. 네. 이거하고 맞물려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판문점 견학이라는 게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이게 이 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날짜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 전날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오픈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네. 이래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어떤 대표 통일 교육 기관으로서 또 이 부산 통일교육센터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만 통일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라던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어떤 시너지 효과도 더욱더 크게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력, 협조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인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근데 담당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사회인 교육까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관 기관들하고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성공 여부의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교육청이라든지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인 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 한 회사만 저희들이 찾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부산에 어떤 대표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비즈니스 포럼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 체결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상 체득하게 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그 부산만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없을까 하는 것도 네. 결국 같이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 그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각 시도로 이렇게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산에는 금융 공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전을 네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캠코라든지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금융 공기업들이 부산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전쯤에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보고요. 이 금융 공기업들을 상당히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가 금융공기업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그 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지식 같은 것들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의 금융공기업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면은 부산에 내려와 있는 금융공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금융공기업과 통일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직되어야지 부산의 통일 교육이 이게 전방위로 잘 활성화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으세요. 아, 네. 예. 그래서 캠코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네.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금융공기업 중에서 저희들하고 정식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만나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 통일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금융공기업인데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 이러니까 자체의 연구소 내에서 캠코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게 국유화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러는 건데 북한 지역에 그 대부분 국유화되어 있는 재산이나 네. 이런 난 통일을 대비해서 그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상당히 연구를 하고 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그 좀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학교 연구 기관도 아니고 그 좀 공기업인데 오히려 우리 교수들에게 자극을 줄 정도로 네. 상당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았어요. 힘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예. 힘이 났습니다. 나뿐만 네.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통일에 관심 있는 기관들이 참 많이 있구나.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다음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산 통일교육센터의 사무처장으로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통일에 대한 어떤 교육 접근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통일의 가능성, 네.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네.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런 질문 많이 받고요. 네. 일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개인 환기식으로서는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죠. 네. 우리 그 독일 사례나 그 다른 베트남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이 되면은 여러모로 아무래도 그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 당위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올해 또 연구의 학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요. 이 통일 모델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20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20대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꼭 그 두 나라가 한 나라로 독일처럼 한 나라를 완전히 합치는 것을 통일이라 볼 수도 있지만은 두 나라가 전쟁하지 않는 프렌들리하게 지내는 평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그 통일의 일부분이라고 본다라고 네. 해서 그 통일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까지도 언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20대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사례 연구 같은 것도 독일이나 베트남 사례도 연구를 하지만은 네. 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저런 방법을 또 제도를 이루어낸 해외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도 네. 또 연구자로서는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유럽의 유럽 통합 있지 않습니까? 유로피안 유니언, 네. 유럽 연합, 이 28개의 국가가 서로 다른 나라가 이 하나의 국가를 합치지는 않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지난 70년 동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화폐도 같이 쓰고 경찰도 유럽 경찰 이렇게 하나로 합치고 학위 같은 것도 유럽 학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마치 한 나라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통합체를 만들어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아하.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봐야겠다라는 것이 최근 네. 몇 년 동안의 저의 연구 주제입니다. 네. 학자로서요. 앞으로 밤새우실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 연구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부산통일교육센터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면서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개 시도에 있는 다른 통일교육센터보다 우리 부산 센터가 훨씬 부산 시민들에게 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많이 앞장서서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떤 부산 통일교육센터가 통일에 대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시면 우리 부산 시민들은 펌프 역할을 해서 통일이 보다 앞당길 수 있는데 좀 한 몫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부산 통일교육센터 황계식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새로운 통일에 대한 접근법도 필요하다는 생각 모두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에 앞서 서로의 마음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